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오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 이유가 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점은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한국 정치판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치 세력이 없는 정치 신인은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정치판에 진입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고건 전 총리가 그랬고 이수선 전 총리도 그랬듯이 반 전 총장 역시 기존 정치판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점은 진영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고 정치판과 국민들은 그렇게 외치건만 정작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진영을 초월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당신 정체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반 전 총장 스스로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 전 총장은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바꾸기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더욱 씁쓸하고 암울한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 전 총장 어제 오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 그랬네요. 불출마 선언했는데 참모들도 몰랐대요. 참모들도. 진짜일까요? 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좀 했었더랬죠. 예. 바쁘시긴 바쁘신 것 같고, 동중동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죠. 한마디로 좀 황당한 좀 상황이었다. 이게 이제 바로 측근에 있던 분들의 바로 옆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이제 반응인데요. 중도 포기 회견문. 어제 아침에 자택에서 혼자 이제 작성을 했는데 새벽에 아내와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죠. 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이제 정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기자회견문은 이 포켓에 넣어둔 채 어제 그냥 이제 애정대로 일정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오후에는 이제 정의당, 이 각 당 예방 일정을 이제 소화를 했고요. 결심은 점심 때 했다고 하죠. 마포 캠프에서 도시락을 이제 혼자 먹으면서 결심을 했다는 것인데, 네, 어제 이제 사실 반기문 캠프는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이제 계약을 하고 바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도 포기 기자회견을 갖기 30분 전에 심상정 정의당 이제 대표를 만났었는데 만난 자리에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이 꽃가마 태워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말 믿지 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니까 반기문 이제 전 총장이 조용하게 요즘 그런 말을 좀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데 그러고 난 뒤 이제 곧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네, 20일 전에 이 정치 교체를 위해서 이 한몸 불사르겠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제 그만둘 때는 이 보수의 소모품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임명진 새누리당 위원장께서도 반기문 총장 갔을 때 나보고 이 보수주의자라고 그랬다가 진보주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나이 드니까 역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낙상주의다. 예? 그렇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또다시 관료 출신의 한 대선 후보가 사라졌어요. 고건 전 총리 이후에 계속 나타난 현상인데 이게 지금 이제 지지율 2위 대선 주자가 빠지니까 조기 대선 국면판이 더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네, 계산이 좀 굉장히 좀 힘들어졌죠,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크게 보면은 반기문 전 이제 총장의 기대를 걸었던 범여권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이제 영입을 해서 바른정당이 이제 중심을 좀 서겠다. 보수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제 이런 것 같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또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귀가하면서 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기회는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죠.
빚진 것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 상당히 좀 그동안 이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실망도 하고 이제 섭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범여권 주자 물망이 오르고 있는 요즘 범여권의 그 떠오르는 별이죠. 황교안.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지지율이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범여권 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특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 안철수 국민의당 그 전 대표도 이른바 그 중도층을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잡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 있고 여기 이제 또 한 분 있습니다. 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그렇죠. 이제 맞으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충청지사, 충청도 표가 이제 글로 갈 수 있죠. 여기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이 대세론을 이제 더 굳힐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은 그 이의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플러스 이길 수도 있다 보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조기 대선 그 판도 자체가 판도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유동성 요인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만일 말이에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가게 된다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유일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타이틀이 4개가 붙는 사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권한대행의 기회를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한대행의 기회를 또 그 다른 사람한테 좀 줘보려 할지도 모르죠. 네.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도 심상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손학규 전 대표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죠? 네, 어제 제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의 그 의장과 같이 식사를 함께 했는데,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대표가 뭐 민주당을 탈당한 거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 그러나 그 두 사람 이야기는 이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불출마하고 관계없이 미리 잡힌 좀 약속이었다, 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2시간가량 그 배석자 없이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이제 그 뉴스의 그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구체적인 뭐 대화 내용은 이제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손학규 의장 측 인사는 두 분이 좀 개혁 세력을 기업하는데 힘을 모으고 함께 하자는데 그 큰 틀에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시 뭐 제3지대론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갔고요. 그러나 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대표 어제 이제 기자들이 자택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밥을 먹은 것이다. 대수롭게 뭐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이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대선 중도 하차에 대해서는 너무 좀 조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정치라는 게 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그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다는 결정을 내놨다고 하죠. 이제 본인의 그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이제 반응이기도 하죠. 비서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네. 비서가 아직 없습니다. 이 김종인 전 대표 15일 미넨 그 안보회의 참석가 독일로 간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 갔다 와서 이제 거치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설 연휴, 설 민심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또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올해는 복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네. 국민들이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자, 설 때 어디 가셨어요? 그냥 성남 거기 계셨어요? 저는 설에 이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 운동 차례 지낸 데 갔다 오고 예. 또 우리 소녀상 지킴이들이 예. 설날도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 예. 또 해군 노동자들 예. 또 천막 농성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 좀 안타까워서 농성장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예. 자,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설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에 출마 얘기 나올 때부터 작년 연말 이전 하반기 이후 예. 그때부터 저는 이분 완주 못하고 정주중에 그만둔다 제가 공언을 했었죠. 예. 네, 결국 공언대로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과거의 화려한 공직, 경력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던 시대가 이제 지났고 특히 공직에서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든지 또는 그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뭔가 사적으로 남용한 경력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특히 박근혜 사태를 보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분이 이미 그런 약간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공직자로서의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다는 건 전 세계 언론이 지적했기 때문에 곧 저는 금방 국민들이 그걸 알아채고 지지율이 폭락해서 그만둘 거라고 봤습니다. 지지율이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처음에는 건데. 멋있는데 가까이 보면 제가 꽃사과라고 표현했죠. 꽃사과 같은 분인데 보기는 참 아름답고 좋지만 막상 먹자고 하면 먹기가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야생 삼밤 같은 알토란 알 차 있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선택할 거다.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예. 근데 이게 역으로 따지면은 참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치판에 정치 세력이 좀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거로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택되던 시대가 이미 지났고 실사구시적인 그야말로 실용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현명해졌기 때문에 작은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또 청렴하게 그 업무를 강단 있게 추진하는 사람. 사실 저 같은 사람하고 반기문 총장은 워낙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기초단체장 아닙니까? 예. 과거 같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종의 기적이죠. 이변이 벌어졌는데 국민들 일부지만 기초단체장이면 어떠냐. 실제로 성남시장 업무 잘하고 빚도 갚고 공약 이행률도 높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제가 공정사회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정신인데 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대통령까지도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이니까 기초단체장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는 요구가 생기는 거죠. 요걸 반대로 뒤집으면 지위 높고 유명하고 경력 좋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어쨌든 이제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세론이 더 굳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는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님은 야권의 1위 후보이긴 한데 이게 일종의 천정 같은 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더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고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확장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지지층이 이제 확대되기 힘들다. 그런데 반 총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대가 나타나니까 야권이 위기의식 때문에 확 몰린 거죠. 그런데 그 강력한 상대가 사라지면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선택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기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오늘 얼핏 보니까 내각 우리 발표했던데 소위 내각 예정자들 그중에 조윤재 이런 분들 경제부총리 이렇게 내정 섀도우 내각 발표한 거 보고 제가 대단히 참 갑자기 놀랄 정도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바꿀 사람, 형식을 바꾸는 거에 더해서 실제 내용상 정말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재벌입니다. 이 재벌하고도 싸워서 돌파하고 새로운 공정한 경제 질서 만들어낼 사람을 고른다면 저는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근데 사실 예비내각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조금 비상사태이긴 한데 정치는 당이 하는 겁니다. 당이 하는데 이 당에 있는 자원과 인력, 뭐 정책 이런 것들을 후보가 된 다음에 당과 상의해서 하는 건 몰라도 이 후보도 안 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무슨 조직을 해놓으면 당은 들러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이재명 시장께서도 이제 뭐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 경선에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이제 뭐 다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경선에서 이게 참 어렵지 않으세요? 이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리합니다. 사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비문 진영에 속하시는 분이잖아요. 비문이라니. 이재명이죠, 이재명. 이재명과 문재인이 경쟁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를 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예. 저는 비문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입니다. 경쟁하는 상대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니까 좀 그런 거 자제해 주시고요. 예. 경선이란 인기 투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전화 오니까 95%는 전화 안 받고 5%가 전화 받아서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들하고 예. 이 중에 기껏해야 실제로 투표할 사람들은 경선은 말이죠. 네. 최대 저번 경선에서도 60만 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30몇만 득표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됐습니다. 네. 2배 한다고 해도 100만 밖에 안 되고요. 50만 명의 지지자가 손으로 투표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예. 열정적 지지자,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게 경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 지지자, 진정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혁명적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 지지자가 좀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투표에서도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도 손가락 혁명군 이렇게 이름 붙인 열성의 지지자가 있고 우리 지지자들도 충분히 모바일에 적응해서 저는 투표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야권 연대 말씀하셨죠? 네. 그죠? 야권 연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빅텐트,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튼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쪽하고는 어떠한 관계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책임져야 될 여권 세력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그건 결코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이종교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래서 절대 거긴 참여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야권이 만드는 뭔가 새로운 결합체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배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 야권을 최대한 통합해서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정권을 교체하고 또 정권 교체 후에도 여소 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로 개혁 동력을 확보해서 국민이 말하는 뜻하는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민주당만으로만 이기기도 쉽지 않고 이긴다고 한들 여소 야대에 대해서 제대로 국정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권 통합을 해야 되는데 또는 야권의 연대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세력은 제외하고 또는 민주당은 제외하고 모인다고 하면 그거는 통합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하는 거에 불과하죠. 저는 그런 곳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방식은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참여하는 빅텐트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빅텐트라기보다는 야권 통합 또는 야권 연대가 되겠죠.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그런 통합에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야권 통합을 외치고 또 실제로 야권 연합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꼭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야권 통합해서 개혁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을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경선은 보통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설 때 세월호 가족분들과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어제 헌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왜 거기 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나왔었죠? 네. 근데 그런 얘기 했었죠.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물을 수 없다. 예? 모든 나라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 원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국민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 상황을 쳐다보지도 않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이제 끝내신 거죠? 예?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반 전 총장이 그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얘기 좀 하시죠. 반 총장이 가버린 사람 별로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께서는 본인 스스로 보수주의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왜곡이고요. 예. 교과서적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부패, 특권, 반칙, 불법이 보수의 이름을 찬칭하고 있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은 대개 법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는 나라 만들자. 합법적인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서구의 기준 또는 교과서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이 실제는 보수의 가치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정상적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게 비정상 사회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진보로 치부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가 맞지만 이게 실제 내용은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참 슬픈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빨리 보수를 참칭하는 불법 불이한 세력을 쳐내야 된다. 이런 뜻을 한 얘기겠죠. 근데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대로 하자. 원칙 반칙, 특권 이런 거 없애고 원칙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하자라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적 가치가 강하다고 보여지죠. 내용상. 그러나 이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변한 게 없이 저한테 자꾸 보수 진보 이름 안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이거 보수고 진보가 뭐 중요합니까? 그 실용주의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는데요. 앞으로 자주 좀 모실게요.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예, 7시 37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곳곳으로 출근길 차량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서남지역에서는 경인호가 구로역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국회대로 여의도 가는 길 많이 밀립니다. 신월 나들목을 시작으로 여의 2교까지 답답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에서 신월 나들목 구간으로만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산호 따라 광화문 가는 길 연희나들목에서 대신 삼거리 구간으로 정체지만 이외의 구간에는 아직은 무리가 없고요. 311번 지방도로 안성 가는 길은 오산 나들목 부근 주춤하고 322번 지방도로 천천 나들목과 화성 양로교차로 구간으로도 출근길 차량이 늘어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서울 민심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정의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후에 어떻게 네.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는 감지를 좀 하셨어요? 물론 중도 사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고요. 예. 예. 왜 그렇게 보셨어요? 포스트가 벽에 붙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하. 예, 왜냐면 지지율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었고. 예. 2월 말까지 가면 아마 한 자리 숫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걸 지탱하지 못할 거라 봤어요. 원래 평소에 직업이 정치인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예상보다는 하여튼 빠르게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 대표님께서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셨는데 예, 이 정치인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정치판이 굉장히 거칠은 모양이죠. 뭐 그런 측면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예. 후보들 경우에는 꼭 당선이 아니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게으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방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당선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이제 적고 또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하니까 예. 그냥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그런 점에서 이제 게임을 끝까지 끌고 갈 어떤 목표나 동력이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달랐던 거죠. 방기문 총장이 일부 정치인의 구태의원하고 편협한 태도로 이들과 함께 가는 것에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기가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솝우화의 포도를 따먹지 못한 여우가 저 포도는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하나가 있는데 예. 그런 대목이 그 얘기가 좀 떠오르네요. 여기 뭐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세론이 더 탄력받는 것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조기에 대세가 예. 형성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굉장히 좀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막판에 대세를 이루는 게 아니라 조기에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판이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럼 반 전 총장 표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질 걸로 보고요. 예. 뭐 충청표나 또는 이제 좀 중도표 이런 부분들이 각각 좀 더 연고가 있는 쪽을 찾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쪽으로도 갈 수 있나요? 제일 많이 갈 걸로 보여지고요. 제일 많이 간다. 그러면은 노회찬 대표께서 보실 때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일단은 제가 지난 12월 국회에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제가
이 현재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고 물었을 때, 예. 황 총리는 대통령보다도 자신에게 더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뭐 이제 겸양지사라 할지라도 현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몰라도, 대통령 탄핵이 이제 그 성사되는, 인용되는 상황에 되면은, 그건 뭐 사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동 책임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무총리가 출마를 한다면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탄핵 심판을 받아들이고 좀 뭐 이렇게 반성하겠다는 태도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역설적으로 지금 노회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오히려 쉬운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아마,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예. 다른 후보들 있잖아요. 야권 후보들은 누구라도, 예. 이 새누리당 쪽 또는 그 박근혜 정부를 잇는 후보로서 황교안 총리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좀 반가운 어떤 그 구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로 본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황교안 총리가 그런 선택, 예. 그런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예. 예, 뭐,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중에 민주평화국민연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의원들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연대에 나서야 된다. 야권 연대를 제안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 의사가 있으세요? 우리 정의당 쪽에선? 아직 그 판세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정의당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냥 그 대통령만 바뀌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뭔가 이제 나라의 정책이 국민들이 좀 바라는 바대로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정권 교체가 되도록 정의당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각 당의 이제 후보가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야권 연대보다는 빅텐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반문 세력이 네네. 결집하는 빅텐트. 그죠? 그러면 정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3지대 빅텐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치라는 게 이제 비전이나 철학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냥 승리를 위한 어떤 정치공학적 접근으로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반문이라는 게 철학이나 비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문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이 아니라는 공통점 말고는 정치와 철학이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묻지마 연대를 하는 그런 꼴이라면은, 예, 오히려 정치 퇴행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해서 이기더라도 그거는 좋은 승리가 아니라 나쁜 승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정의당은 그런 뭐 반문이든 또는 반 누구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합 추선하는 데는 결코 참여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 야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만약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정의당은 뭐 자신의 어떤 비전과 철학을 계속 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완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평가가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연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요? 네, 그분들이 무엇이 같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까지 다른 어떤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 예, 어찌 보면은 1등 빼고 1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1등 아닌 사람 다 모이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퇴행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현직 장관 청장들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훼손하거나 폐기했거나 폐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북한 해킹 염려 등 보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저는 만약 북한 해킹 염려라면은 이분들만이 아니라 그 군의 주요한 그 장성급이라거나 또는 여러 국가의 보안 안보와 관련된 여러 연구 기관이나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다 해당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교체 시에 다시 현재의 어떤 그 특검에 이은 어떤 그런 이 과거사와 관련된 과거의 어떤 여러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사에 대비하는 집단적 증거 인멸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이고 북한은 명분이고 실제는 이유가 다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걸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분들도 이미 휴대폰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특검 소환이라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라고 좀 볼만한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열렸던 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나와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 모든 나라가 대형 재난 사고 발생 시 국가 원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가 원수의 행방이 7시간 동안 묘연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7시간에서 기억도 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요한 상황에 대통령이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10분 충분히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요. 9131, 9131님이 우리 노회찬 대표께 여쭤보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결선 투표와 관련해가지고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더민주당의 태도가 좀 애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진할 어떤 동력이 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참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점에 한해서 더민주당의 예.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